미국 아래 남미 대륙에서 콜롬비아, 브라질, 가이아나에 둘러싸여 카리브 바다를 옆에 두고 안데스 산맥이 장엄하게 솟구치며 아마존 우림 정글 지역에 나야가라를 능가한다는 세계 최고 높이 폭포와 그림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카리브 최장길이 해변까지 품고 있는 축복의 땅 베네수엘라. 1498년 콜럼버스 항해를 통해 스페인 정복이 시작된 후 정복자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막힌 해변과 마라카이보 호수를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며 15세기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웠던 이탈리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를 연상시켜 베네수엘라라 국가명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201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고향과 고국을 눈물로 등지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규모가 최대 330만 명에 이른다는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 이주기구 등의 통계가 발표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엔 연간 기준 국내 총 생산이 15%나 떨어졌고 10년 전인 2008년보다 45%가 줄었다는 국제통화기금의 통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기름밭과 세계적 관광자원까지 보유한 채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축구의 남미에서 유일하게 야구를 즐기던 다이아몬드급 수저의 나라 베네수엘라가 어쩌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연명하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흙수저급 나라가 되었는지 눈 깜짝할 사이 요지경이 된 베네수엘라의 민낯과 속사를 추적해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남동쪽에 있는 투메레오 마을 사람들은 외출할 때마다 주머니에 금을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금반지도 금팔찌도 아닌 금을 잘게 쪼갠 금조각들인데 이 지역에선 금이 화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법정 화폐인 볼리바르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돼 이곳에선 볼리바르 대신 금으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투메레오 마을에선 호텔에서 1박을 하면 금 0.5g을 내야 하고 중국 식당에서 2명이 점심을 먹으면 0.25g, 이발요금은 금 0.125g을 내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매번 무게를 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금 거래에 익숙해 대충 눈찜작으로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전 세계가 100년 전 금에서 국가화폐로 이미 통화체제를 전환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선 볼리바르의 신뢰가 떨어져 금이 다시 화폐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정권이 20년 넘게 계속된 영향으로 특히 중앙집권적 개입경제와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남미에서 비교적 구하기 쉬운 커피 가격도 베네수엘라에선 최근 1년간 무려 1737%가 올랐는데, 이런 숫자를 공개한 뒤에 후폭풍이 두려워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상점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아예 금으로 표시되어 있어 주민들은 그나마 가장 구하기 쉬운 금을 잘게 조각내 지니고 다니는데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된 볼리바르 지폐에 금가루를 싸서 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 최다 보유국은 8명인 미국입니다. 하지만 주치 스폰서가 대부분 미국 기업이고 엄청난 자본 규모와 인구를 감안해 볼 때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럼 두 번 차례 우승자가 많은 나라는 놀랍게도 남미의 인구 2,800만의 베네수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한 2013년도까지 무려 7명이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왔으며, 이 남미의 작은 나라는 미녀 왕국의 저력을 숫자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과거부터 스페인 식민지로 백인 비율이 높고 원주민들과의 혼혈이 많아 미인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베네수엘라를 미녀 왕국으로 만들려는 비결은 미녀 사관학교와 살아있는 바비 인형 제조기로 불리는 오스멜 소사 미스 베네수엘라 조직위원장을 빼놓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출신 베네수엘라인 7명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으며 그 역시 자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는 라킨다 미스 베네수엘라 아카데미, 즉
미녀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곳을 설립했고 이곳에는 매년 17에서 25세 사이에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몰린다고 하는데 10세 미만의 여자아이들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관학교의 커리큘럼은 나이별로 나누어지며 약 6개월 코스로 진행되는데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기, 안무, 포즈 취하기, 영어, 인터뷰 스킬, 메이크업, 워킹 등을 1대1로 지도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미의 여왕이 되기 위해 무장시키며 식단 관리도 매우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형도 기본인데 눈, 코, 가슴, 지방, 흡입 등은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 지는 오래됐고 국민의 90%가 극빈층으로 절망에 쌓여있는 국민에게 단 하나뿐인 계층 이동 사다리를 잡기 위해 그렇게 미인 양성소에 얽매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인 왕국으로 명성을 도높인 베네수엘라, 그 이면에는 정치 홍보 수단의 악용과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 강변해 봅니다. 베네수엘라의 한 지방도시에서 교통사고로 군인 2명과 민간인이 다쳤는데 앰뷸런스가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은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나 투석 등이 필요한 응급 환자를 연료가 없어 구급차 출동이 어려워 긴급 환자들을 이송할 수가 없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확인된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유국 베네수엘라에서 말입니다. 오일머니 덕에 한때 중남미 부국으로 꼽혔고 국민들도 보조금이 붙은 값싼 석유를 마음껏 누렸었는데 유가 하락 등과 맞물린 경제 위기 속에 천부적 권리 같았던 석유도 귀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생수보다 싼 기름을 밀매하는 것이 마약 밀매보다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이웃나라 콜롬비아에 몰래 내다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일어나고 있는 불행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 역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가 남긴 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단호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얼마나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내느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치적은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자란 반드시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 필수라 주창해 봅니다. 또 주변에 올바른 참모를 두어 그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지혜와 용기가 함께 곁들여야 함도 비력해 봅니다. 요즘 아무리 친해도 금기해야 할 사항은 정치와 종교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논쟁거리고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계절에 각자가 바라보는 유능한 후보들을 꼼꼼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검증 또 검증으로 만추지절의 만산홍엽처럼 맛있고 멋있고 조화롭게 숙성되어가는 합리적인 지도자가 등장하길 코스모스 메아리가 가슴으로 메아리쳐 봅니다.